퀴즈. 몇 가지만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3시간 합니다. 첫 주만 원래 그렇게 해요. 3시간 할 예정이고,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1시간은 공부 방법, 기본 개념만 공부 방법하고, 이제 성격 심리 첫 번째 과목, 개관, 이렇게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수업 내용,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직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하반기 기준으로 지금 원래 계획이 한 직강 280명 정도 선에서 받아요. 근데 지금 23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감을 시켰고 나머지 50명만 6월 달에 그때 이렇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됐고. 자, 또 하나만 또 얘기할게요. 최근에 1차 시험 결과 나왔죠. 이거 보이세요? 깜깜한 것 같지? 자, 그럼 1차 시험 결과가 나는데 봅시다. 우리 수도권만 볼게요, 지금. 자, 보시면 이제 2024학년도, 2025학년도 두 개 나눠서 비교해 봅시다. 2024학년도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봤을 때 몇 점 나왔냐면 72에서 74예요. 자, 원래 이번에 2025학년도 어디게 나왔습니까? 70 몇 점? 8에서 되게 높게 나왔죠.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합격 전략 설명일 때 몇 점으로 얘기한지 기억나요? 3점 높을 거라 얘기했거든. 그 몇 점 높아? 더 높지. 근데 이게 3점 높을 거라 얘기했는데 이 3점 높다는 기준이 교육학을 15점으로 잡았어요. 기준을. 근데 교육학에 지금 점수를 되게 잘 줬죠. 합격자가 제일 많은 게 18, 19, 20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교육학을 18점으로 잡는다 봤을 때는 6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그럼 대충 6점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시험 문제는 확실히 더 어려웠어요. 25학년 때가 어려웠는데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은 뭔 것 같아요? 예, 인원수예요. 이게 제일 결정적인 겁니다. 작년에 그 전에 300명에서 160명이잖아. 거의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되게 커요.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 어쨌든 인원수는 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원수가 200명 이하다. 만약에 그럼 목표를 모의고사 60점을 잡아야 돼요. 모의고사 점수 기준으로 60점 넘어야 된다. 이렇게 잡아야 되고 한 300명 뽑는다. 그렇게 한다면 50 중반 담는다든지 지방 50점 담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잡았을 때 보통 좀 맞아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정도 봤을 때는 한 모의고사 60점 정도 거의 합격선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제가 합격 전략 설명회 때 얘기한 게 뭐냐면 양봉이 벌어질 거라 얘기했잖아. 컷 점수에서 엄청나게 많고 상위 점수가 엄청나게 많고 진짜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경기도 기준 잡았을 때 1배수 기준이 1점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78점 잡아볼게. 79점 1배수 이 정도까지. 1점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왜 그러냐면 진짜 0점 몇 점 차이로 붙은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마이너스 0점 몇 점 떨어진 분도 너무나 많아요. 여기 엄청 몰려있다는 거예요. 단 86점, 6, 7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없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선생님 우리 몇 주 전에 했던 게 뭐냐면 2차 시험 특강에 대해서 했었죠. 이거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2차 특강. 2차 특강은 누가 하냐면 서울 경기 평가원에서 그 해에 면접 99점 하는 사람이 특강을 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3명씩. 그런데 이게 1차 합격하고 나서 이걸 수강을 못했다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원래 만약에 시험 치잖아. 채점하지 말고 꼭 들으세요. 이게 거의다가 그 지역의 수석이에요. 수석이고 다 99점이거든. 서울만 해도 1등, 2등, 3등이에요. 1등이 맞다. 출산휴가 때문에 안 된다고 2등, 3등, 4등이거든. 자, 그리고 평가원 지역도 막 99, 100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되게 모시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가능하면 2차 특강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좀 절대 하지 말라는 게 뭐였어요? 제가 1차 시험 끝나고 뭐 하지 말라. 채점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하지 말라는 게 날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채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공부를 못해요. 그때. 그럼 내가 점수가 나왔어.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궁금하잖아. 그럼 옆 사람한테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지 점수를 궁금해하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내가 점수가 나오잖아. 이 점수가 내가 왜 틀렸을까 계속 생각하게 돼요. 2차 준비 아예 못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데 원래 시험을 치잖아요. 그냥 시험지 버리세요. 하지 마. 그냥 2차 준비 하다가 떨어지지 못하는 거고 합격하면 계속 하는 거고
이게 했으면 하게 채점을.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못합니다. 아무것도. 자, 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 아니네, 2026이네. 2026학년도 기본 개념 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스쿨에서 전문 상담 강의를 맡고 있는 김중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이거 먼저 한다 했죠. 기본 개념만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넘기시고 1번 강의 계획. 자, 이건 합격 전략 설명이 되겠으니까 넘어가고, 자, 기본 개념반 1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자료부터 첫 번째 우리가 책을 갖고 있죠. 이게 출판사 이름입니다. 기본 개념 1 이렇게 책 갖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구조도가 있습니다. 구조도가 수험서에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있고 파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마다 파일로 줄 거니까 이거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1차 한개는 과목별로. 자, 프린트. 이거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실 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주만 나눠주고 그 다음부터 안 나눠줄 거예요. 선생님 그냥 다운받으세요. 그냥 PDF로. 자, 그다음보다 기출문제. 이건 중간중간에 전체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전체 기출문제 풀이 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충 내용은 필요하면 하는 거고, 개념 코드는 끝날 때 한 페이지짜리 꼭 봐야 될 거, 핵심적인 거 그것만 좀 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할 예정이고, 밑에 보시면 볼게요. 과목은 몇 과목입니까? 이렇게 4개 과목. 최근 들어서 배점이 되게 높은 과목이에요. 특수화 이상이 옛날에 되게 많이 안 나왔거든.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격도 마찬가지고, 상담에는 원래 많이 나왔고 작년만 좀 적게 나왔고, 그래서 배점이 되게 높은 과목이다. 4과목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기본 개념 때 하는 모든 파일은 다 저장이 가능합니다. 파일 다운, 직강이든 인강이든 다 가능한 거고. 자, 그리고 수업 시작 전에 퀴즈 형식의 단답형, 이거는 뭐 그냥 10문제 정도 그냥 퀴즈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가 아닌 다다음 주부터, 오늘 수업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할 수 없어요. 다다음 주부터 할 예정인 거고. 자, 그리고 첫 시간이니까 몇 시간 합니까? 오늘 3시간 이렇게 합니다. 적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좀 힘들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6시간, 7시간 앉아 있는 적이 없었잖아. 그래서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좀 하고 오시고, 그래서 직강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최소한 한 명 이상 뭐 할 것 같아요? 한 명 이상. 예, 친해졌으면 좋겠어. 한 명 알고 모르고가 되게 커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여기 있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못하면. 그래서 직강은 여기 오면 첫 번째는 어떻게 공부할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한 명과 친해질까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큰 겁니다. 아니면 못 와요.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달부터 안 와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 무조건 친해지세요. 그리고 2주차부터는 2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할 예정이고. 자, 스터디는 이게 이따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 조교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얘기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DSM-5 TR 특강이 있는데 이건 2월달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여기 있는 거 2월달 정도에. 그리고 카페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 선생님 좀 물어볼게. 이게 좋아요? 아니면 이게 화면으로 이게 좋아요? 이거? 근데 이거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갖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거 좀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해볼게요 오늘. 자, 자, 첫 번째 핵심 전략. 자, 첫 번째 제가 권하는 방법이고, 공부 방법은 정답이 없습니다. 선생님한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구성 요소 뭐 한다. 구조나 구성 요소를 뭐 하는 거. 암기를 하고, 그다음 뭐다? 읽고, 그다음 내가 구조도 만들어서 읽고 일장에 놓게 활용한다. 이게 이제 제가 권하는 방법인데, 그냥 반대지.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암기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이해하고 그다음 뭐 한다? 암기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전 반대로 얘기하잖아 지금. 뭘 암기하고? 구성 요소를 암기하고 그다음 뭐 하라? 읽으라고. 이게 더 빨라요. 근데 사실. 왜냐하면 구성 요소 암기되어 있으면 이해가 더 빠르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읽으면 이해가 더 늦어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제가 몇 년 보니까 내 구조가 원래 그래요. 구성 요소를 암기하고 보니까 훨씬 더 빠르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해독할 때, 자, 방법은 빠르게 훑어보기와 자세히 보기 병행한다. 뭐냐면 성격 심리학 책을 딱 펴잖아. 펴자마자 처음부터 읽지 말고 일단 일단 훑어가다가 중간에 뭐다 훑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읽자 또 훑어요. 그래서 가끔 빨리 가고 자세히 보기를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개념 분류 및 위치 확인하기. 자, 이거 첫 번째 이거 똑같은 원리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성격 심리학 중에서 우리 아직 안 했는데 올포트 중에서 기능적 자율성이라고 기억나요? 배운 거 기억나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 확인하는 게 뭐냐면 암기할 때는 기능적 자율성 이 단어를 어떻게 암기해야 되냐면 자, 누구 학자 누구 거예요? 올포트 거지. 올포트의 주요 개념이 뭐 있어요? 다 까먹었구나. 뭐야? 특질, 유형, 기능적 자율성, 고유자 이런 게 있었지.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동기에 대한 거예요. 동기에 대한 거고 기능적 자율성은 뭐냐면 현재 동기와 과거 동기는 관련이 없다. 혹은 최초 동기와 현재 동기는 관련이 없다. 요 정도 이렇게 외우라고. 요 정도까지. 단어 중심으로 위치를 얘기했지. 어디 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외우고 나서 읽었을 때 이해가 더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아니면 처음부터 읽기 가면 여기 어디가 붙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치 확인이 제일 중요한 거고 구성 요소 암기하는 거. 요걸 우선으로 하고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된다. 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개념 설명하기. 자, 개념 설명하기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험 정답은 다 개념이에요. 개념 설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해 보길 왜 하냐면요. 우리 시험은 전부 다 사례에서 뭐 하는 겁니까? 개념을 도출하는 거예요. 물론 뭐 사례가 그냥 고지고대로 나온 경우도 있고 유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문제는 개념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개념을 갖고 맞죠? 사례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예시를 만들어라고 본다면. 그래서 나중에 스터디학원 할 때 예시를 만들어 설명해 본다. 만약에 내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 그럼 이걸로 합시다. 기능적 자율성. 요걸 갖고 내가 뭘 만들 수 있다며 예시를 만들 수 있다면 이해를 좀 한 거예요. 못 만들면 이해를 좀 못한 거거든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가능하면 스터디할 때 설명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 자, 그리고 기본 개념 때 제일 중요한 거 암기를 내가 하라 했잖아. 먼저 암기하라는 게 문장 암기가 아니에요. 뭘 암기하라고? 용어만 단어 암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 때는 무조건 뭐다? 단어 암기만 한다. 문장을 절대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공부 스크립트가 뭐 들어봤죠? 뭐예요 스크립트? 어디 있었어요? 자, 우리 N수 이상 어디 나와요 스크립트? 기억 파트에 있지. 기억이 또 뭐 있어? 도식 나오고 그다음 뭐 나와요? 스크립트가 나오지. 스크립트 뭐예요? 순서지. 순서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자, 그러면 공부에 대한 스크립트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딱 한다 했을 때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떤 책을 딱 편다. 그럼 어떻게 하냐? 노트 정리를 한다든지 독해를 한다든지 나름 누구나 스크립트 조금씩 갖고 있어요. 오케이? 갖고 있지. 그런데 우리가 고시나 없잖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만드는데 한두 달 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처음에 스크립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냐면 읽었을 때 이걸 연필을 꺼야 될지 색깔 몇 개 써야 될지 쓰면서 해야 될지 그냥 봐야 될지 이게 되게 혼동스럽거든 어떻게 본다면. 또 과목마다 다르잖아 어떻게 본다면. 이거에다 틀 만드는 게 뭐다? 2달 걸린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방에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하면서 바꾸라고. 공부하면서 수정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방법입니다. 공부하면서 뭐가 된다? 수정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스크립트는. 그래서 2달 동안은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노트 정리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뭐 서브 노트를 만들까 말까, 외울까 말까, 어디까지 봐야 될까. 이거는 뭐다 2달 걸린다. 이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부 전략. 자,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자, 공부 전략은 순서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구조도 보고 본문 보고 1차 암기 노트 이렇게 바라고. 이걸 왜 제일 먼저 뺐을까요? 위치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개념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거 찾기 위해서 구조도 먼저 보고 본문 읽고 1차 암기 노트. 이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거 나눠줄 거니까 자기가 만들어도 되고 뭐 수정해도 되고 제가 준 거 바로 상관없습니다. 자, 가능하면 뭘 만들어서 서브 노트를 이용해서 직접 손으로 적는 걸 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그래도 좋은 방법은 줄 끊는 것만 손을 적어야 돼요. 단어만이라도 단어 중심으로. 자, 근데 서브 노트를 만드는 게 좋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하면 만들 수 있고 안 만든 사람도 많아요 합격자 중에서. 그냥 뭐냐면 뭐 구조도 안에 때려 넣는 사람도 있고 서브 노트라고 해서 그냥 거창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공부를 할 때 백지에다가 단어 중심으로 어디 포함되어 있는지 상하 개념이 뭔지 이건 꼭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거. 자, 이 목적이고 정도 갈 때는 그냥 부호화 어떻게 부호하냐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안 하고 하지 말고 의미 부호화, 조직적 부호화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내용을 범주화한다든지 새로운 내용을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자, 네 번째 기본 개념만에서는 암기할 때 뭐다? 1차 암기만. 아까 1차 암기는 뭐냐면 단어 중심으로 구성요소 암기예요.
요것만 실시할 거. 자, 다시 똑같은 말입니다. 기본 개념만은 개념의 이해, 상하관계 이게 목적이고 구성요소 중심으로 1차 한계 실시하고 세부적인 한계는 언제 합니까? 하반기 때 하는 게 되게 도움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초반에는 요점 정리하고 절대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고 암기박스 하반기 때 나오는 거 암기박스 요점 정리 있죠. 그건 절대 보지 마요. 무조건 상반기는 뭘 해야 된다. 풀텍스트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기본서를 봐라는 거예요. 그냥 가능하면. 보고 요점은 7월 달에 문제 풀이해서 이때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있어요. 하반기 자료 있잖아. 암기 박스만 보면 일정 수준 이상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냥 이 기본서가 바탕이 되고 그다음 이제 암기 박스 들어가고 문제 풀이 들어가고 뭐가 기출이 들어가야 되지. 이게 없이 올라가잖아요. 일정 이상 점수가 진짜 안 올라가요. 그리고 6월까지 안 보면 영원히 안 봐요. 7월부터 절대 안 보거든요. 요점만 보기 시작해요. 그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재수든 N수든 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6월까지는 뭐다. 기본 개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냥 절대 보지 마요. 이거만 봐요. 그냥 기본 개념서만. 자, 됐고. 자, 6번. 공부한 내용을 반드시 뭐 해볼 거? 설명해봐요. 이거 되게 도움됩니다. 설명해보고. 혼자서 설명해보고 아니면 집에 있자 가서 엄마한테도 설명해봐. 아빠한테 설명한다. 동생한테 설명한다든지. 그렇게 설명하면 되게 기억이 잘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 7번째. 이해가 너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집착하지 말고 뭐다? 넘어갈 거. 이해는 차원적인 겁니다. 범주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해가 30% 됐다, 50% 됐다, 70% 됐다 채워 나가는 거지.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해에 중점을 두지 마세요. 이해는 결과면 나중에 이해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자, 나는 원래 뭐만 사람이라는 자기 개념 뭐하고 수정하고 환경의 요구에 맞게 도식을 수정하고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까요? 공부에 대해서. 나는 원래 공부 머리가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서 나는 머리가 좋다 안 좋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임용 시험은요. 공부는 유전이라고 아니라고 해요. 우리 그거는 그 유전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유전이에요. 사고력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지 우리 임용은 진짜 상관없어요. IQ가 85라도 상관없어요. 보니까 그냥 하기 나름이거든. 나는 원래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다시 말하자면 엄청나게 깊은 사고력 시험이 아니에요. 그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기 개념 이건 버리고 그냥 하세요. 그냥. 자, 됐고. 갈로 3번. 자, 초반에 무서운 게 뭐냐? 두 가지가 무서워요. 자, 이 목표와 계획인데 동기 수준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초반 지금 시작이잖아. 동기가 되게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둘 다 안 좋아요. 적절한 게 너무 높으면 빨리 올려 있잖아. 집단도 마찬가지다. 집단 상담하잖아. 초반에 동기 수준이 너무 높은 집단원, 너무 낮은 집단원은 다 일탈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동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동기가 막 높아지는 시기가 1월 달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는다? 높게 세우지 말고 직강 하나만 지켜주세요. 뭐 하지 말자. 결석 안 한다.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인강은 뭐다? 밀리지 않는다. 이 기본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높게 잡지 말고 내가 이해를 잘하고 실력을 키우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안 빠진다. 이것만이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가 습관화되면서 서서히 빈도를 늘려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못해요. 선생님 처음부터 8시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지금 몇 시간? 한 3시간이나도 혹은 1시간이나도 꾸준히 이제 하면서 빈도를 늘려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흔히 1, 2월이 가장 힘든 시기인데 자, 공부 습관이 뭐가 됐다? 공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언제 힘든 3주 차부터 힘들어요. 진짜 포기하고 싶게 하기 싫어지거든. 어떻게 본다면. 그때 중요한 건 뭐다? 그냥 버틴다. 생각을 하지 마. 그냥 버티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 됐고. 5번째. 언제가 힘들다? 짝수다. 2월, 4월, 6월, 8월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 3, 5는 강좌가 시작하지. 그러다니까 동기가 좀 올라가요. 근데 2, 4, 6은 또 떨어져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짝수다 좀 조심하시고. 자, 6번째.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을 하거나 카페에 남길 거. 그러면 카페에 답변을 해주니까. 근데 너무 질문 독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됐고. 7번 스터디. 스터디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도움되는 분은 하시고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스터디에 도움 유무는 뭐가 있다? 개인차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터디 만들어졌잖아. 근데 둘이 너무 안 맞아. 혹은 3명이 너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꾸면 돼. 바꾸면 돼. 왜 안 맞을까 고민하지 말고 바꾸면 돼 그냥. 자, 다음 페이지 가봐요. 초반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스터디원과 뭐 해주는 거? 친해지는 거, 응집력 높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자기 개방 많이 하고.
모든 성과물 응집력에서 나와요. 모든 집단에서. 친해져야지 뭐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초반에는 뭐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친해지세요. 잡단 얘기하고 헛소리하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하고 친해지는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친해지고 나중에 뭐다 조금씩 이제 채워 나간다든지 네, 그렇게 나가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수강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둘 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수강한 부분을 챕터 학자별로 분량을 나눠서 한 사람 설명하고 다른 사람은 자세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한다든지 피드백한다든지 예를 들어 한 명이 올포트 설명하면 피드백해주고 그 다음에 뭐 카테 설명하고 아이싱크 설명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설명을 할 때는 수험서 있는 문장 똑같이 읽지 말고 보다 단어 중심으로 말하고 또 예도 만들어 본다든지 혹은 암기할 경우에는 청킹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8번째. 자,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밀리지. 안 밀릴 수는 없어요. 무조건 밀리게 돼 있습니다. 자, 밀림 현상은 초반에는 공부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진짜 오래 걸려요. 초반에는. 지금 성격 심리 하는데 한 달 걸릴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이 걸리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자, 느리기 때문에 계획한 부분을 절대 완수할 수 없습니다. 속도는 어떻게 하냐? 회독을 반복하면서 되게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시험 치기 직전에는 성격 심리 3시간 만에 봐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건 지금은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자, 두 번째. 모든 개념을 똑같은 강도로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개념별 뭐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부 양과 집중도를 조절해야 된다. 중요한데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데 시간 투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본다면. 중요한 거 중심으로.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중심으로 보는 게. 그럼 다시 아까 계속 오늘 올포트 얘기해 봅시다. 얘 할 때 중요한 거 아까 3개 얘기했잖아. 특질 유형, 두 번째 기능적 자율성, 고유자. 이거 먼저 보고 나머지는 지엽적인 거 봐라고. 제일 안 좋은 게 뭘까요? 지엽적인 것을 어떻게 한다? 되게 깊이 보는 거. 이런 경우가 되게 안 좋은 겁니다. 됐고, 자 중요한 거보다 밀릴 수 있다 얘기했지. 항상 밀립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나는 왜 그럴까? 또 밀리기 시작했다. 나는 공부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평가하거나 성공 실패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 자, 네 번째. 자, 시행착오가 중요한 뭐가 된다? 발달 과정이다. 자, 중요한 거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또 지키고 하는 것보다 이 수정해 나가는 거, 융통성 있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럼 이제 패턴이 무너질 때, 뜻대로 안 될 때지,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든지, 계획대로 안 됐다든지, 이때 뭐 하지 말 거? 파국하지 말 거. 내가 이걸 이해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진도가 늦어질 것이며, 그럼 시험이 오래 떨어지겠고, 인생이 비참해지겠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파국화예요. 판단하지 마요.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한다, 그냥 버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갔으면 좋겠다. 자, 9번째 수험사 활용. 자, 1번은 많이 설명해서 넘어가고, 자, 두 번째. 자, 집중해서 한번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본다? 여러 번 읽는 게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업 진도 나갔잖아. 나갔을 때 너무 꼼꼼하게 한번 볼라 하지 말고 여러 번 봐요, 그냥.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잖아. 영화를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영화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한다 가정해 보자고. 제일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볼 때 적어가면서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대충 여러 번 보는 게 좋아요.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 선생님 좋아하는 영화 2번, 3번, 4번 본 적 있지. 그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봤을 때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지. 세 번째 보면 또 보이기 시작하지. 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대충 여러 번이 좋다. 자, 세 번째. 어떤 부분은 용어나 개념 암기를 먼저 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아까 설명한 거고. 자, 5번째. 이게 있습니다. 최상의 조건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뭐 할 거? 버릴 거. 자, 공부는 정해진 시간, 장소에 하는 게 좋긴 좋아요. 하지만 언제 할 수도 있다. 버스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커피 마시다가 할 수도 있고, 침대 위에서 할 수도 있고, 상황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생각도 버리세요. 예를 들어 있잖아. 색깔 연필이 다 있어야 되고, 뭐가 다 있어야 세팅을 다 해야 되고.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화장실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 할 수도 있고, 버스 안에서 한 페이지다 볼 수 있잖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됐고. 6번째. 공부 방법의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뭐가 중요하다. 수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봐요. 해보면 내한테 맞는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 또 하다 보면 이 과목에는 이 방법이 맞고 저 과목이 저것이 맞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계속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 보면 요거 내하고 맞네, 요거 내가 안 맞네 알게 되고 혹은 이거는 이 과목이 맞고 이 과목이 안 맞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일곱 번째 전공서. 자, 전공서가 뭐냐면 이게 전공서가 아니고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서 있지. 뭐 성격 심리학이나 성격 전공서. 이거 보는 게 좋을까 안 보는 게 좋을까요? 그 말이에요. 당연히 안 보는 게 좋지. 언제 다 보냐고 이걸 전공서가. 이 성격 심리학에도 전공서가 몇 개 20개 들어가요. 이게 언제 다 보냐고 그걸. 그래서 전공서 언제 보냐면 기본 개념 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만 찾아봐요. 그냥 그 부분만. 아시겠죠? 보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요. 그냥. 그 부분만 찾아보는 게 좋다. 자, 1월부터 6월까지의 공부가 학교의 핵심 역할이다. 뭐냐면 이 기본서가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 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문풀, 기초, 안팎이 배치돼야지 점수가 올라가요. 나중에 됐을 때.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N수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 N수는 공부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자, 기본 개념을 안 해요. 잘. 뭘 하냐면 이걸 먼저 하거든. 그러니까 암기박스 한다든지 뭐 기출문제풀이 한다든지 이걸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아까 이거예요. 이게 바탕이 돼야 되는 거거든. 또 떨어질 수 이렇게 되면. 그래서 6월까지는 N수도 무조건 뭐 하라고. 기본 개념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일정 수준부터 점수가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카페 같은데 암기박스 스터디 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안 좋아요. 지금 기본서 안 보면 6월까지 안 보면 7월부터 진짜 안 보기 때문에 기본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 심리학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 시계가 안 보여요. 아, 저기 있구나. 자, 우리 목차한 가볼까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총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4페이지 가봐요. 33개죠. 챕터가 33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성격 심리학 첫 번째 한 가볼게요. 구조도 첫 번째 거.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자, 시작하기 전에 큰 틀로 개관 먼저 하고 우리가 시작할게요. 개관하고 쉬었다가 수업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성격 심리학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게요. 자, 성격 심리학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론별, 두 번째는 주제별.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론별은 뭐냐면 네 가지 관점이 주요 관점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특질 관점. 자, 두 번째는 정신역동 관점, 혹은 정신분석 관점. 세 번째는 사회인지 관점. 네 번째 현상학적 관점.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두 번째는 주제별 관점이 있는데 주제별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 자기에 대한 거, 뭐 동기에 대한 거, 정서에 대한 거. 자, 이런 것들 혹은 적응, 공격성. 자, 이렇게 크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게 전부 다 이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성격 심리학은 다른 과목과 중복이 되게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특히 여기 자기 동기 정서 이건 다른 뭐 개론이라든지 다른 데 같이 겹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또 하나 이 성격이라는 게 다른 과목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막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가면 프로젝트 한다 합시다. 다 나오잖아. 그러면 뭐 다 안 나올 수 없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뭐냐면 요 네 가지 관점하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개관하고 한번 시작할게요. 자, 성격 심리학. 자, 첫 번째 이론별 가볼게요. 무슨 관점? 특질 관점. 자, 여기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학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 먼저 외우는 겁니다. 누구가 오는지. 자, 나오는데 일단 학자 가볼게요. 특질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 있냐면 올포트. 자,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두 번째 누가요? 카텔, 아이젠크, 빅5로 할게. 코스타 맥클레이 같은 거. 또 혹은 육료인 모델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학자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자, 여기서 보는 것은 성격 요소를 뭘 보냐면 특질이에요. 특질, 딴말 특성 이렇게 번역하긴 합니다. 이게 성격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격의 요소는 뭐냐? 특질이다,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특질, 특성은 딴 말로 얘기하면 볼게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 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볼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성격이 어떻다 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얘기할게. 내 성격이 어떤 것 같아? 그냥 불러봐. 어떤 것 같아? 뭐라고? 그냥 얘기해봐. 어떤 성격이 어떤 것 같아? 따뜻해요. 뭐 모르니까 다행이다. 자, 따뜻하고 또 응? 꼼꼼하고 반대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 오케이, 유머러스하고 내가 추구하는 성격이다. 자, 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특성이에요. 요 각각이 뭐가 돼요? 특질이에요. 어떻게 보냐면 요런 게 뭐냐면 합쳐서 뭐가 된다, 성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 요런 유머러스하다, 꼼꼼하다, 따뜻하다, 요 특성은 자, 측정할 수 있을까 못할까? 할 수 있을까 못할까? 해야 돼요. 하는 게. 그러니까 특질 관점 뭐냐면 이는 각각의 특성을 뭐 할 수 있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측정하려면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특질 관점에서 검사가 다 개발되는 거야. 그럼 MBTI도 결국 뭐야? 여기 특성이거든. 어떻게 보면 또 빅5도 특성이고, 요걸 뭐 하자? 측정하자. 그리고 검사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특성은 잘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보는 관점은 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해요, 잘. 그래서 뭘 갖고 있다? 안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 자, 그러면 이걸 딴 말로 무슨 심리학이라 하면 개인차라고 얘기해요. 왜 어떻게 해서 개인차가 되냐면 이 A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B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어때요? 다르지, 성격이. 이렇게 보는 입장이 특질 관점이에요. 각각 요소. 자, 매년 드는 예시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커피 성분이 있지. 에스프레소가 있고 또 뭐 있어? 커피에 물 넣을 수도 있고, 이게 또 뭐 우유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위에 뿌리는 가루 같은 거 뭔지 모르겠다, 넣을 수 있지. 근데 이게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이게 맛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지. 이 특성이 특질 관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에스프레소예요. 한 개의 특성을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물하고 같이 있으니까 좀 연하지, 더 부드럽지, 이런 식으로. 요런 특성들을 보는 게 특질 관점이고, 요걸 뭐 할 수 있다? 측정을 해서, 혹은 이 특징은 또 어떻게 한다?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발전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영향 줬냐 하면, 좀 잘 생각해봐. 요게 발전되기 시작했어. 이 특성이 어디 영향 줬을까요? 진로 상담 영향을 준 거예요. 특성형의 진로 상담 들어봤지? 그 특징이 그 특질이에요. 이 특성이지. 요걸 개발되니까 그건 뭐냐면 개인 특성에 대해서 쫙쫙 나오잖아. 직업 특성이 나오고 두 가지 매칭시키자, 이런 관점까지 나오는 거고, 또 하나가 이걸 개발하고 측정하려면 뭐가 개발돼야? 연구 방법이 개발돼야 되지. 통계 방법, 요인 분석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뭐가 나오냐 하면, 지능 검사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스피어만 나오지, 손다이크 나오지. 다 이쪽 관점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연구 방법으로 다 지능 연구라든지 진로 상담이라든지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관점이다? 특질 관점이다. 자, 그럼 다시. 자, 그럼 특질 관점의 특성이 안정성을 갖고 있다 얘기했죠. 그리고 어떤 특징은 약간 위계적이에요. 위계적. 자, 사람을 좋아한다, 낙천적이다, 외향이다. 뭐가 위에 있는 것 같아? 느낌상 외향이 좀 위에 있지. 그 밑에 사람을 좋아하는 낙천적 밑에 있겠지. 이게 위계라는 거예요. 어떤 특성은 하위, 어떤 특성은 상위, 이렇게 약간 위계적이라는 거고. 자, 그리고 요즘 많이, 그리고 차원적으로 많이 연구합니다. 물론 유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차원적으로.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따뜻함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외향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그런 경우 되게 많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 생물학적 연구를 하고 있다. 자, 그럼 이 특성은 생물학적으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럼 다시 볼게. 나는 외향적이다 한다는 것은 내향적인 사람과 생물학적으로 어떻다? 달라, 이렇게 보는 거지. 요까지 가는 게 어제 특질 관점의 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특질 관점에서는 이 사람 성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바꿔야 돼요. 생물학적인 근거 안 됐잖아. 신체를 다 바꿔야 돼요. 근거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성격이 생물학적이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물론 이거 시험에 안 나오지. 이건 대학교 가서 얘기하는 건데, 성격이 결국은 생물학적이다, 이 말은 진짜 맞아요. 성격이 다르다는 건 생물학적인 어떤 그게 달라요. 메커니즘 자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
원래 이렇게 길게 하지 않거든. 선생님, 우리가 첫 시간이고 우리 앞으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길게 하는 거예요. 자, 정서성이라는 성향이 있어요. 여자 선생님한테 많을 거야. 정서성은 생물학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게 문제예요. 자율신경계가 잘 예민해요. 자율신경계가 예민하는 것은 교감신경계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잘 놀래요. 그리고 불안도 잘 느끼고 공포도 잘 느끼고 상처를 받잖아. 어떻게 할 것 같아?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런 거지. 그럼 잘 놀래지. 경계를 잘하지.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정서를 느끼는 생리적인 반응 중에서 장 반응이 많거든. 이게 정서는. 그럼 장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은 거지. 그렇게 된다니까. 장이 안 좋은 거 어떻게 보면. 장이 안 좋으면 뭘 못 받아? 세로토닌 같은 거 못 받아들이거든. 세로토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그냥 물질이잖아. 이거 못 받아들이고 이게 자율신경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상황에 되게 취약해진다든지 그런 경우 되게 많고 장도 아프고 병원 가면 신경성을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 말이에요. 이게 특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생물학적인 것은 뭐 하고 있다? 근거하고 있다. 오케이? 이게 포인트지. 그 외향은 있는 거거든. 다음 주까지 이걸 안 해오면 정말 화를 낼 거야. 이렇게 합시다. 외향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 안 들어. 얘들은 안 듣거든. 평소 각색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아직 팀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외향은. 내향은 다음 주 안 해오면 벌써 쫄아요. 각성이 뭐 하기 때문에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지금 1시간 앉아 있잖아. 외향이 힘들어, 내향이 힘들어? 내향이 힘들어요. 사람 많은데 앉아 있는 자체가 힘든 거잖아. 각성 순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평소에. 이것도 무슨 차이예요? 생물학적인 차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 너무 많이 빼먹었다. 자, 두 번째 관점. 이게 특질 관점이고 일단 지금 이해를 돕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수업하다가 이게 딱 이해가 되는 거거든. 두 번째 무슨 관점? 얘부터 할게. 사회인지 관점. 자, 사회인지 관점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개인 상황 논쟁이 있어요. 자, 봐요. 상황의 힘이 크다. 상황론자가 있고 성격론자가 있어요. 성격이 더 크다. 자, 뭐냐면 아까 외향 얘기했죠. 신경증 얘기했습니다. 아까 정도성이 신경증이에요. 자,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 가도 외향적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게 맞지. 내향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 가도 내향적으로 나와야 돼. 실제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지. 진짜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완전 외향인데 어떤 상황에서 주눅들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말 잘할 수도 있고 이게 안 맞다는 거. 이게 논쟁이에요. 그래서 상황의 힘이 크다. 성격의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관점에서 중간을 합쳐갖고 뭐라 얘기냐면 상황을 변별하는 상황 뭐 인지 행동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가 매개한다? 인지가 매개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인지가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인지 관점에 아는 거. 그 유명한 거 뭐 있어? 반도라. 반도라면 딱 나와야지. 자기 뭐 효능감. 근데 너무 쓸 거 없으면 효능감 없어요. 다 맞아 들어가요. 이게 워낙 하여튼 그냥 뭘 써도 그냥 다 돼. 그냥 결과기대 같은 거라든지 부호한다든지 목표를 갖고 있다든지 기대를 갖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 요런 인지가 어떻게 매개하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입장이에요. 외향이나 내향이나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지가 매개해서 행동이 뭐가 된다?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파트에 대해서 강의를 듣거나 혹은 얘기를 한다 친구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 자신이 있다. 효능감이 있으며 외향처럼 말할 수 있겠지. 아무리 그 외향이라 해도 모르겠다. 효능감이 떨어지면 말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지. 이는 게 다 뭐가 중간에 매개한 게 뭐라는 거야? 인지가 매개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름에 되게 더워. 막 분수가 물이 막 올라오고 있어. 좀 맞으면 시원할 것 같아.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지. 맞는 사람은 보면 맞으면 시원할 것 같으니까 안 맞는 사람은 그 더러운 거 그거 기생충이 박테리아하고 뭔가 세균이 있는 거 위험하냐 하는 거 무슨 차이? 없네. 부호와 차이예요. 어떻게 본다면 부호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생각이거든. 자, 소개팅 가서 소개팅 나갔는데 어떤 남자애가 체육복 이거 딱 입고 왔어. 어떨 것 같아? 싫어? 부호와 차이. 이 사람은 뭐다 예의가 없구나. 부호하는 순간 뭐가 된다. 행동이 달라지겠지. 되게 자유롭구나. 그럼 고지생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행동이 달라지겠지. 문 차이, 부호와 차이. 이거예요. 여기서는 본다는 거. 그럼 여기서 이론은 뭐냐면 되게 작은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아까 특징 좀 큰 거지. 이 외향 특성이 모든 상황에 연결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뭐냐면 갖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인지예요. 다른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인지가 행동이 달라지게 만든다. 이게 무슨 입장이다?
4인지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쌤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 안 돼. 쌤 성격 심리학 배웠지 학교에서. 다 했잖아. 눈빛이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한. 오케이 뭐 좋습니다. 어쨌든 자 됐고. 자 학자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 있냐면 켈리 같은 학자. 이 켈리는 사회 인지로 포함되지만 현상학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 켈리 같은 학자가 있고 또 누구 있어요? 로터, 미셸 누구예요? 뭘 얘기한 사람? 그 유명한 만족지요. 마시멜로시로 얘기한 사람. 자 그리고 그 유명한 진짜 유명한 심리학 전공 이 사람 모르면 그냥 간첩이지. 네, 단도라. 이런 학자들이 이제 사회 인지 대표적 학자라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관점은 정신역동 관점으로 가봅시다. 자 정신분석 관점, 정신역동 관점입니다. 자 대표적인 학자 가볼게요. 이 학자가 되게 많아요. 사실 대표적인 누구냐면 자 누구 있어요? 그 유명한 프로이트, 아들러, 융이 있고 또 학자가 뭐 있습니까? 신프로이드 학파라고 해서 누구 나와요? 호나이라든지 프롬이라든지 설리반이라든지 쭉쭉쭉 나오기 시작하지. 여러 가지 학자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정신역동 관점입니다. 정신역동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요? 왜? 자 다시 볼게. 아까 특질 관점에서 나는 외향이 높아라고 가정해 보자고. 외향 높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 그걸 잘 웃는다, 낙천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특성이 많다는 거잖아. 측정을 했을 때. 근데 정신역동 관점에서는 나는 왜 외향적일까? 나는 왜 낙천적일까? 나는 왜 잘 웃을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뭐가 된다? 정신역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뭘 파악한다? 역동이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원래 왜가 원인이잖아. 이런 거의 입장이 뭐가 된다? 정신 역동 입장인 거지. 어떻게 본다면. 자, 나는 사람들 만났을 때 잘 웃는다. 자, 그럼 왜 그럴까? 그럼 분석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본다면.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뭐가 된다. 내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고 부모님이 하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내가 남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남들이 인정해 주기 싶어서 내 자신의 욕구를 그냥 숨기고 계속 잘 웃는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정신역동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이쪽 파트입니다. 자, 됐고. 자, 네 번째 관점 가볼게요. 자, 지금 시간 보면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딴 거 몰라 쉬는 시간만큼 학習 좀 시켜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50분 안 넘어요. 상황에 따라 넘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넘는다 뭐랄까. 안 넘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자, 현상학적 관점인데 네 번째 관점은 자, 현상학적 관점은 대표적인 학자 두 명이 나와요. 누구 나오냐면 첫 번째 누구? 메슬로우. 두 번째 로저스. 자, 이런 관점이 나오는데 자, 이런 현상학을 꼭 따라붙는 게 있어요. 인본주의 현상학적 관점. 자, 그 사람의 주관적 세계 그리고 자기 실현에 대한 거. 자, 그럼 성격이라는 것도 남이 봤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세상을 어떻게 보고 맞고 이런 내 자기 실현이나 나의 주관적 세계. 자, 이렇게 보는 입장이 현상학적 관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관점인데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일단 뭐 쪼개진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껴지고 내가 체험하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체험하고 있다든지 혹은 가치 조건화됐다든지 혹은 내 자기 개념이 삐뚤어졌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성격이 이상해진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진짜 성격은 뭐냐? 나한테 맞는 성향이 나오면 된다. 내 자기 실현이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입장이. 그러면 봐요. 나한테 맞는 자기 실현, 나한테 맞는 뭔가가 나왔을 때 좋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인간은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좋게 봐야 되지. 왜냐하면 나한테 뭔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인본주의적 입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리적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실현이 안 된 사람이에요. 내 성향이 안 나타난 사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 성향이 왜 안 나타났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 맞추다 보니까 내 걸 뭐가 된다 없애고 남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내 모습과 안 맞아서 뭐가 된다 심리적 문제가 된다 이런 입장이지. 그래서 진짜 이게 나오게 하는 게 상당히 뭐가 된다 목적이 된다. 자, 왜 봐요? 왜 그러면 자기 실현이 안 나오면 왜 문제가 됐냐면 이 말이 그거거든. 그 소가 있다 가정해 볼게. 소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풀, 여물 같은 거 좋아하잖아. 풀 같은 거. 그럼 소한테 뭐죠? 옥수수 줘요. 예를 들어서. 그럼 봐요. 소가 옥수수 줍니다. 근데 옥수수 잘 먹으면 주인 칭찬해요. 그 맞지? 근데 풀을 먹으면 주인이 싫어해요. 그럼 나는 소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나는 옥수수를 좋아한다, 풀을 좋아한다. 옥수수를 좋아한다는 자기 개념이 생겨요. 이 자기 개념. 이 자기 개념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야. 아닌 거거든. 그러면 뭐가 된다? 계속 옥수수 먹다 보면 위장이 빵꾸 나고 문제가 되겠잖아. 이게 심리적 문제라고 보는 거 어떻게 본다면. 그러면 진짜 소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옥수수 싫어도 괜찮다. 그래, 네 풀 좋아하는 거 이해한다. 그래, 풀 먹어봐 하면 위장도 괜찮아지고 건강하게 살찌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뭐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현상학적 입장, 자기 실현에 대한 어떤 인본주의적 입장 이렇게 보는 게 뭐가 된다. 현상학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4개 관점 다 얘기했죠. 자, 됐고. 자, 그러면은 주제별 가볼게요. 간단하게. 자, 주제별로 갔을 때 이제 자기부터 시작했을 때 단어만 적어볼게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셀프. 다 작은 이론들이에요. 작은 것들. 작은 것들인데 자기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알고는 자기 다 돼봐요. 자기 개념 혹은 자기 존중감 뭐 이런 개념들 나옵니다. 혹은 자기 히긴스의 자기 안내라든지 자기 불일치라든지 뭐 안 적을게 뭐 온갖 자기 나오죠. 요거에 대한 뭐 자기 도식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도 나오고 요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전부다. 자기 이론에 대한 설명들이고 자 그리고 정서 정서에서는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게 뭐냐면 정서 이론이에요. 요거는 심리학 이론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자 그리고 그런 거 볼게요. 세 번째 동기에 대한 거. 이 동기는 진짜 많아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과 다 중복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동기 쪽 봐야 될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많은데 첫 번째는 귀인 있는 것들, 또 암묵적 신념, 자기 결정성 이론, 플로어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건데 다시 말하지만 성격 심리학이 또 나오고 발달이 또 나오고 심리학 이론 또 나오고 교육 심리 또 나오고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게 이쪽 파트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만 좀 해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얻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잘 해놓으면. 자 그리고 적응 파트. 자 적응 파트인데 여기서는 행복감에 대한 거,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거 이런 개념이라든지. 자 그리고 신체 건강과 성격 유형. 뭐 A형, B형, C형 이거 있잖아. 그림형. 작년에 나왔죠. 성격 유형. 이런 거라든지 혹은 대인관계 이론이라든지 대인관계 원형 모델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뭐 애착 유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뭐가 된다. 적응에 대한 겁니다. 됐고 마지막에 나온 게 뭐가 된다. 이제 공격성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격 심리 앞으로 할 건데 자 다시 볼게요. 뭐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할 예정이고 오늘 쉬었다가 이제 남은 시간부터 이제 오늘 특집 한 학자 한두 명 정도 할 것 같아요. 요즘 요정도까지 이제 진도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쉬었다 하겠습니다.